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사를 진행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친구가 선물해 준 장미를 감상하며 자연이 주는 행복에 흠뻑 빠져보았습니다. 친구가 직접 키운 장미인데 연한 파스텔 톤의 우아함이 저의 하루를 활짝 열어주었네요. 여러분의 하루도 소중하고 아름다웠길 바라며 왕의 잠자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고요. 스르르 잠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의 하루는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정사를 봐야 하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잠이 들 때도 왕실의 법도에 맞게 취침을 해야 했지요. 왕이 왕비와 잠들겠다고 결정하면 큰방상궁이라 불린 제조상궁이 나인들에게 명합니다. 동온돌에 기술을 배설하거라. 왕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라는 말입니다. 왕도 자기 전에 씻고 싶겠지요. 그러면 궁녀가 오칠한 함지에 더운 물을 담아 작은 대야와 함께 받쳐 올립니다. 방에서 세수를 마치는 거죠. 그럼 왕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어떡할까요? 매우투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왕이 명하면 대기하고 있던 궁녀가 얼른 매우틀을 대령합니다. 매우틀, 조금 생소하시죠? 매우틀은 국왕 전용 휴대용 화장실입니다. 여물을 잘게 썰어 바닥에 깔고 융단을 덮은 매우틀은 왕이 그 위에 앉아 생리 현상을 해결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왕이 만약 야식을 하고 싶다면 간단히 국수나 수정과로 출출한 배를 달랬습니다. 자, 이제 잠잘 준비를 다 마쳤네요. 왕과 왕비가 침전에 들게 되면 아욱한 방 주변으로 나이든 상궁들이 호위하다시피 진을 치고 숙직을 시작합니다. 자객의 습격같이 혹시 모를 비상사태, 테러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때 숙직에는 젊거나 예쁜 궁녀는 배제됩니다. 왕의 눈길이 왕비가 아닌 예쁜 궁녀에게 쏠리면 곤란하니까요. 왕과 왕비의 침실에는 모란을 그린 화려한 병풍이 두 사람의 로맨틱한 밤을 지켜줍니다. 탐스러운 커다란 모란 꽃송이가 화려하게 그지없는데요.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와 영화를 상징해 왕실의 영원한 번창을 염원했습니다. 왕이 낮 동안에 정사를 보는 자리에는 왕의 자리 뒤로 1월 오악도가 펼쳐집니다. 1월 오악도는 왕권을 상징하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그려진 그림인데요. 붉은 해와 흰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합니다. 왼쪽 위에 흰 달이, 오른쪽 위로 붉은 해가 그려지지요. 이 그림의 중심을 잡고 있는
웅장한 산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설적인 곤륜산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왕이 다스리는 국토를 상징합니다. 해와 달, 산, 소나무, 그리고 흐르는 물은 하늘과 땅, 생물계의 영구한 생명력을 표상하면서 자손 만대까지 번창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에는 모란을 그린 병풍과 촛대 정도만 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2층 장이나 반다지 같은 가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구들은 혹시나 왕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죄다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과 왕비의 동침은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과 왕비의 금슬도 문제겠지만 합궁하기에 좋은 날을 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궁 안의 모든 여성이 왕의 여자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파트너를 바꿀 수 있었겠죠. 궁녀는 한번 왕궁에 들어오면 이성으로는 평생 왕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승은을 입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자 목표였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으면 나인 신분에서 하룻밤 만에 특별 상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왕의 승은을 입다 라고 표현할 때 성스러운 성을 쓰는 성은이 아니라 받들승을 써서 승은을 입다라고 말합니다. 승은은 왕의 손이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은을 입은 특별상궁이 되면 이전까지 자신이 하던 바느질이나 세숫대야를 바치는 일 등은 하지 않고 왕의 곁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 왕의 주변에는 늘 대기하는 궁녀가 많은데 승은을 입은 지 어떻게 할까요? 승은을 입은 궁녀는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와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립니다. 나 승은 입은 여자야 라는 식이죠. 특별 상궁은 이때부터 후궁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왕의 후궁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가 양반집 규수가 정식 간택을 받아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궁녀 출신으로 승은을 입어 차례로 승격한다면 정일품인 빈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빈이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이 있죠. 장희빈은 빈이 될 때 받은 호가 희였기 때문에 희빈, 장희빈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원래 사가에서의 이름은 장옥정이었죠. 장옥정의 인동 장씨 집안은 역관을 배출한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숙종 때는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상인과 역관의 지위가 크게 부상하고 있었죠. 장옥정의 어머니 유인씨는 여종의 신분이었다고 하지만 역관 집안으로 들어가 절세 미인인 장옥정을 낳았습니다. 장옥정이 아버지를 여인 다음에 장옥정 모녀를 거둔 사람은 숙부인 장현이었습니다.
장옥정의 할아버지는 문필에 능하고 중국말을 잘하는 역관이었는데요. 중국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역관이었다고 합니다. 장옥정의 숙부인 장현은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이 청나라로 사행을 갈 때 함께 모시면서 왕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개인의 사무역이 없었던 조선에서는 중국을 오가는 역관이 큰 돈을 벌어 거부가 된 사람이 많았죠. 중국에서 귀한 물건을 들어오는 까닭에 역관은 양반뿐 아니라 왕실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장옥정은 데뷔전 9으로 들어가면서 숙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왕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데뷔전에서 왕의 눈길을 기다린 거죠. 데뷔전 9는 왕의 눈에 띄기 좋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장희빈은 원자를 낳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의 총애가 얼마나 컸던지 장옥정의 아버지는 영의정, 할아버지는 오의정, 증조 할아버지는 자의정이란 자리를 하사받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특혜였죠.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때 또 한 사람의 긍녀가 등장하지요. 궁에서 쫓겨나 폐서인된 인현 왕후의 나인이었던 최씨입니다. 이 여성이 훗날 영조를 낳아 숙빈에까지 오른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의 이름은 복순이었다고 하네요. 최복순. 최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1년 사이를 두고 모두 숨지자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최씨의 아버지는 무관을 지낸 중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천한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최씨가 고아가 됐을 때 암자에 올라 기도를 올리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 나주 목사 일행과 만나게 됐고 나주 목사 부인이 인현 왕후의 친척이었는데요. 이때 어린 최씨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인현 왕후가 왕비로 간택돼 입궁할 때 최씨도 함께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씨가 인현 왕후의 나인이었기에 인현 왕후가 폐서인되어 사가로 쫓겨가자 매일 무탈함을 빌었습니다. 인현 왕후의 생신을 하루 앞두고는 밤중에 몰래 기도를 올리다 숙종의 눈에 띄인 것이죠. 숙종이 장희빈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인현 왕후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올 시기에 최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숙종이 최씨를 기특하게 여겨 잠자리에 들라고 명했습니다. 옛 주인을 밖에 내보내놓고 어찌 감히 임금을 모시겠나이까 하며 최씨가 이를 뿌리쳤습니다. 감히 왕의 잠자리를 마다하다니 참으로 당찬 리액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운명을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였는데 말이죠. 숙종은 최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지 인현 왕후의 복위를 약속하고 최씨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숙종은 3명의 여성을 두고 화려한 드라마를 펼친 셈입니다.
여성의 투기와 모함이 극화됐지만 실상은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진 권력 투쟁의 무대였던 거죠. 서인과 남인의 피 튀기는 투쟁이었습니다. 장희빈은 남인, 인현왕후는 서인의 대리전에 섰던 여인이죠.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 숙종은 숙빈 최씨와 최씨가 낳은 연인군에 대해 사랑을 쏟았습니다.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죠.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 50년 넘게 재위에 있었던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또 영정조 시대라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군주이기도 합니다. 숙빈 최씨는 숙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인현왕후 이후 새로 간택된 왕비를 잘 모셨습니다. 다른 후궁들에게도 덕을 베풀어 평이 좋았고요. 아들에게는 항상 뭔가 조심하라고 단단히 타일르기도 했습니다. 상궁 출신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으로는 고종의 후궁이었던 엄귀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엄귀비는 명성황후의 시위 상궁이었는데 중국어를 잘하고 춤과 노래에 소질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이후 고종을 보필했지요. 엄귀비는 총명한 여성이었고 숙명여고와 진명여고, 양정 같은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진명여학교는 처음엔 갈 곳 없는 소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가 차츰 일반 소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숙명여학교는 명문 가족의 딸들을 위한 학교로 시작했는데요. 이름이 명신여학교였다가 숙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엄귀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정미였습니다.